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예전엔 하루 종일 걸어도 끄떡없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울까? 사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와 정도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에 달려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은 제가 직접 만나뵌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젊음을 지키는 생활 습관들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나씩 바꿔볼까요? 요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시나요?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운동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기능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계가 녹슬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근육량은 30세 이후 매년 평균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이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어요. 운동 부족이 가져오는 문제는 단순히 체력 저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죠. 또한 면역력도 약해져서 감염이나 만성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운동 부족이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박영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올해 68세인 그분은 오랫동안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해 오셨습니다. 하루 종일 계산대 앞에 앉아서 손님을 맞이하시고 물건을 정리하시느라 정말 바쁘게 사셨어요.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라고 늘 말씀하시곤 했죠. 그런데 작년 겨울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되고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지셨습니다. 더 심각한 건 밤에 잠을 잘 때도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깨는 일이 잦아졌다는 거였어요.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이 근력이 너무 약해져 있다고 하시더랍니다. 오랫동안 앉아만 있다 보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죠. 무릎 연골도 약간 닳아 있었고요. 그분은 그제서야 운동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운동을 시작하려니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헬스장은 젊은 사람들만 다니는 곳 같고 혼자 운동하기는 뭔가 두렵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던 중 동네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어르신 운동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드셨다고 해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간단한 스트레칭조차 몸이 굳어서 잘 안 되더랍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 3회씩 꾸준히 나가셨어요. 운동 선생님도 나이를 고려해서 천천히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도해 주셨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예전보다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2달째부터는 계단을 오를 때 숨차는 정도가 확실히 줄었고 무릎 통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6개월 후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근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꾸준히 운동을 계속하고 계세요. 이제는 운동 안 하는 날이 더 이상해요. 몸이 찌뿌둥하고 기분도 안 좋아지거든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처럼 운동의 효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텔레비전 보면서 제자리 걷기 같은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 보세요. 만약 혼자 시작하기 어렵다면 동네 보건소나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과 함께하면 더욱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운동은 약이 아니라 습관이어야 합니다. 하루 20분이라도 좋으니 오늘부터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손주들과 연락하려고 시작한 스마트폰, 이제는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시고 밤늦게까지 뉴스나 짧은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스마트폰이 주는 편리함은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우리 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색 빛은 우리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서 잠들기 어렵게 합니다. 또한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계속 노출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깊게 생각하는 능력도 줄어든다고 해요. 특히 우리 세대는 젊은 사람들보다 디지털 기기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런데 한번 빠지면 오히려 더 깊이 몰입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외로움을 달래거나 시간을 보내려는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의존적이 되어가는 거죠. 김정남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고, 올해 71세인 그분은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심심함을 달래려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니 관련된 다른 영상들이 계속 추천되더라는 거예요. 궁금해서 하나씩 눌러보게 되고 어느새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고 유익한 것 같았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알 수 있고 건강정보나 요리법 같은 것들도 배울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12시까지 스마트폰을 보다 보니 잠들기가 어려워졌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영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잠들어도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신문을 한 면씩 차근차근 읽었는데 이제는 몇 줄만 읽어도 다른 생각이 나면서 집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책을 읽으려고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분도 채 못 읽고 딴 생각이 나거나 스마트폰이 궁금해지곤 했죠. 몸의 변화도 느끼셨어요. 목과 어깨가 자주 아팠고 눈도 건조하고 피로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자주 우울해졌어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막상 끄고 나면 공허한 느낌이 들었던 거죠. 마치 단 음식을 먹었을 때처럼 순간은 좋지만 후에는 더 허전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어요. 마침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한다는 공지를 보시고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책을 읽는 동안에도 자꾸 스마트폰이 생각나고 집중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독서 모임이 있는 날에는 아예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가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책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다른 분들과 책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즐거움이었어요. 점차 변화를 주셨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서랍에 넣어두기로 했어요. 대신 예전에 즐겨 듣던 라디오를 다시 틀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며 간단한 독서를 하거나 일기를 쓰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확실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았습니다. 독서 집중력도 점점 회복되어서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완독할 수 있게 되었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하세요. 지금 그분은 스마트폰을 아예 안 쓰시는 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쓰시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하세요. 주로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정도만 뉴스나 가족들과의 연락용으로 활용하십니다. 스마트폰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마트폰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스마트폰은 분명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는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특히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시고 대신 책이나 라디오, 가벼운 산책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우리의 뇌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운동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는 온갖 운동법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과연 그것들이 모두 우리에게 맞는 걸까요? 사실 운동에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 분이 스쿼트를 무작정 따라하면 더 심해질 수 있고 허리가 약한 분이 강한 복근 운동을 하면 디스크가 악화될 수도 있어요. 운동은 몸에 좋은 약과 같습니다. 하지만 약도 사람에 따라 맞는 게 다르듯이 운동도 내 몸 상태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관절과 근육의 상태가 젊었을 때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안전하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려면 먼저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순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올해 65세인 그분은 지난해 정년퇴직을 하신 후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직장 생활 40년 동안 운동다운 운동은 거의 해본 적이 없으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인터넷에서 50대 이후 필수 운동이라는 영상을 보고 따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스쿼트, 런지, 플랭크 같은 동작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운동하는 자신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매일 30분씩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시작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육통 정도로 여기고 계속 운동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도 아프면 아픈 대로 운동은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참고 계속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운동 초기에는 아플 수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보니 무릎 연골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원래도 약간 달아있던 상태였는데 무리한 스쿼트 동작이 악화시킨 것 같다는 의사의 설명이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무릎에 부담을 주는 운동은 피하고 수영이나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크게 좌절하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린 것 같아서 자책도 많이 하셨고요. 한동안은 운동에 대한 두려움까지 생겼다고 해요. 내 나이에 운동이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지인의 권유로 지역 보건소의 체력 측정 프로그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기본적인 혈압, 혈당 검사와 함께 근력, 유연성, 균형 감각 등을 종합적으로 체크해 주었어요. 그리고 개인별 맞춤 운동 처방전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분은 전반적인 근력이 부족하고 특히 허벅지 뒤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약한 상태였어요. 균형 감각도 또래에 비해 떨어져 있었고요. 무릎 주변 근육들이 불균형하게 발달해서 스쿼트 같은 동작을 할 때 무릎에 무리가 갔던 것이었습니다. 운동 처방사는 그분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짜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부터 시작했어요.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동작들이었습니다. 밴드를 이용한 운동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한 올바른 운동 자세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웠습니다. 스쿼트를 하더라도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 허리를 곧게 세우는 방법 등을 정확히 익혔어요. 운동 강도도 본인이 느끼기에 약간 힘들다 정도로 조절하라고 했습니다. 3개월간 이런 맞춤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전반적인 근력도 향상되었어요. 균형 감각도 좋아져서 일상생활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처음에 못했던 스쿼트도 정확한 자세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그분은 보건소 운동 프로그램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계세요. 운동은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그분의 지론입니다. 주변에 운동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있으면 꼭 체력 측정부터 받아보라고 권하신다고 해요. 운동은 분명 우리 몸에 좋습니다. 하지만 내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동네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많으니까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하루 1만 보 걷기가 건강의 기본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열심히 걸으시죠. 그런데 아무리 많이 걸어도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불편한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혹시 걷는 자세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걷기는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지만 잘못된 자세로 걸으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굳어지면 자연스럽게 걸음걸이도 변하게 돼요. 이때 올바른 자세를 의식하지 않으면 한쪽 관절에만 부담이 집중되거나 불필요한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올바른 걸음걸이는 단순히 발을 앞으로 내딛는 게 아닙니다. 골반, 허리, 어깨,
팔의 움직임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해요. 특히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시죠. 최영희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9세인 그분은 5년 전부터 매일 아침 1시간씩 동네 뒷산을 오르내리는 운동을 해오셨어요.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고 처음 몇 년간은 정말 좋았다고 하세요. 체중도 줄고 기분도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무릎이 자꾸 아픈 거예요. 특히 산을 내려올 때 통증이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운동량을 조금 줄여봤지만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나이에 비해서는 오히려 관절 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했죠. 그런데 왜 아픈지 이유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의사는 일단 소염제를 처방해주면서 운동량을 더 줄이고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운동을 줄이고 싶지 않았어요. 운동이 삶의 활력소였거든요.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물리치료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그분의 걸음걸이를 자세히 관찰해 보더니 문제점을 찾아냈어요. 그분은 걸을 때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발을 끌듯이 걷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엉덩이 근육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무릎 주변 근육에만 의존해서 걷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발을 디딜 때도 뒤꿈치부터 부드럽게 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발 전체를 한꺼번에 땅에 내리치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걸음걸이로 매일 1시간씩 산을 오르내리니까 무릎 관절에 충격이 계속 누적되었던 것이었어요. 특히 내려올 때는 중력까지 더해져서 충격이 더 컸고요.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걸었으니까 무릎이 아픈 게 당연했던 거죠. 물리치료사는 그분에게 올바른 걸음걸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서 있는 자세부터 교정했어요. 어깨를 뒤로 빼고 가슴을 펴고 아랫배에 살짝 힘을 주고 서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엉덩이 근육을 의식하면서 걷는 방법을 익혔어요. 걸을 때는 뒤꿈치부터 부드럽게 착지한 다음 발가락 쪽으로 체중을 이동시키면서 뒤쪽 다리에 엉덩이로 몸을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걷도록 했습니다. 팔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전체적인 리듬을 맞추는 것도 중요했어요. 처음에는 의식해서 걸으려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피곤했다고 해요. 평소보다 훨씬 느리게 걸을 수밖에 없었고 금세 지치기도 했죠. 하지만 물리치료사는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정확한 자세로 걷는 게 먼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집 앞 평지에서 올바른 걸음걸이를 연습한 후 다시 산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전보다는 속도가 느려졌지만 확실히 무릎 부담이 줄어든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내려올 때 무릎 충격이 많이 줄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새로운 걸음걸이가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무릎 통증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3개월 후에는 예전만큼 빠르게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통증 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전체적인 체력이 오히려 좋아졌다는 것이었어요. 올바른 자세로 걷다 보니 코어 근육도 함께 사용되고 전신의 근육이 균형 있게 발달한 것 같다고 하세요. 어깨 결림도 줄어들고 소화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주변 분들에게도 올바른 걸음걸이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계세요. 걷는 것도 기술이에요.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걷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분의 조언입니다. 걷기 운동을 하실 때는 양보다 질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거울 앞에서 자신의 걸음걸이를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올바른 걸음걸이로 걸으면 같은 시간을 걸어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운동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운동은 우울함, 불안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약물만큼이나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자리를 잃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도 하나둘씩 이별을 하게 되죠. 이런 변화들은 자연스럽게 우울한 기분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신체 활동까지 줄어들면 기분은 더욱 가라앉게 되어요. 하지만 운동을 하면 우리 뇌에서 엔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또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도 증가해서 기분을 안정시켜 주죠. 이런 생물학적 변화와 함께 운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심리적 효과도 크답니다. 한국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3세인 그분은 2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신 후 깊은 우울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반쪽을 잃은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의미 없게 느껴지고 무기력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까지 뒤척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그분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며 거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단지 안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모여서 라디오 체조를 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모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구경만 했습니다. 자신이 끼어들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모이는 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어요. 특히 비슷한 처지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웃으며 운동하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그 모임에 참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민망했어요. 몸도 굳어 있어서 간단한 동작도 잘 따라할 수 없었죠. 하지만 다른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라디오 체조는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슬픈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다 보면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운동 후에는 다른 분들과 간단한 수다도 나누었는데 그것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보다 수월해졌어요. 운동 모임이 있다는 생각에 일찍 잠자리에 들게 되고 덕분에 잠도 더 잘 오게 되었습니다. 식욕도 조금씩 돌아왔어요. 한 달 후에는 더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던 예전과 달리 오후에도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게 되었어요. 운동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 가끔 시장도 함께 가고 커피도 마시면서 사회적 관계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그분의 변화를 알아볼 정도가 되었어요. 표정이 밝아졌고 목소리에도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웃음도 되찾으셨고요. 물론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하지만 그 슬픔에만 매여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그 운동 모임의 리더 역할을 하고 계세요. 새로 참여하는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죠. 운동이 내 인생의 구원투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운동을 권하고 계십니다. 운동의 효과는 몸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일수록 몸을 움직여 보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집 앞 10분 산책이라도 좋고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거예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비슷한 또래의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5분의 이야기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나눠보았습니다. 박영수님의 운동 시작 이야기, 김정남님의 디지털 절식 경험, 이순자님의 맞춤 운동 찾기, 최영희님의 올바른 걸음걸이 교정, 한국수님의 운동을 통한 마음 치료까지 말이에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셨어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과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예요. 오늘부터 하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여 보세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해보세요. 내 몸에 맞는 운동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하며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